자, 이제 그 다섯 번째 이론 할 거예요. 다섯 번째 이론. 다섯 번째 이론은 조직 환경 이론이에요. 조직 환경 이론. 근데 여러분 책에 지금 그 교재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거기 있어요, 지금? 조직 환경 이론 없죠? 아, 없죠. 지금 조직 환경 이론이 지금 빠져 있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추가해서 그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다른 데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 페이지로 있던 거를 제가 다섯 페이지, 여러 페이지로 좀 바꿨어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 내용은 다시 제가 올려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알았죠?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조직 환경 이론 할 거예요. 자, 조직 환경 이론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이론이 조직 환경 이론이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 알았죠? 자,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이론이 조직 환경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개별 조직 차원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개별 조직 이론이라고 하고, 자,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조직 간의 관계로 설명하는 이론이 조직군 이론이에요. 알았죠? 자, 개별 조직과 조직군 이론으로 구분된다. 크게 조직 환경 이론은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개별 조직 이론은 다시 결정론과 임의 이런 거로 구분돼요. 결정론과 임의론으로 구분돼요. 결정론과 임의론. 자, 결정론은 환경이 조직을 결정한다. 조직이 환경에 종속돼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반대로 자, 임의론은 조직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 임의론이야. 알았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개별 조직 이론만 볼 거예요. 개별 조직 요것만. 알았죠? 개별 조직 이론을 봤을 때 결정론과 임의론은 구분되고, 자, 첫 번째 이해됐죠? 결정론과 임의론 구분됐죠? 자, 임의론은 뭐다? 조직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 시도한다. 라고 보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이론들은 임의론. 말도 안 돼. 조직은 환경의 종속 산물이다. 라고 보는 관점 갖고 있는 이론들이 뭐다? 결정론. 알았죠? 왜 환경 결정론이야. 환경이 결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경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임의론은. 임의. 여기 임의란 뜻은 마음대로란 뜻이에요. 마음대로. 알았죠? 임의로 결정해. 그러면 뭐래요? 마음대로 해.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임의는 누구야? 주체는. 조직이에요. 조직. 알았죠? 조직 임의론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결정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구조적 상황 이론이에요. 구조적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게. 알았죠? 그 다음에 임의론의 대표적인 거는 전략적 선택 이론과 자원 의존 이론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해됐죠? 머릿속에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졌죠? 그려졌어, 안 그려졌어요? 그려졌죠? 볼게요. 자, 우리 구조적 상황 이론 했어요, 안 했어요? 앞에서. 구조적 상황 이론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구조적 상황 이론 할 건데, 구조적 상황 이론 했어요, 안 했어요? 앞에서. 했었죠? 구조적 상황 이론의 주장이 뭐예요? 구조적 상황 이론의 주장이. 에? 구조적 상황 이론을 이렇게 주장했어요. 구조적 상황 이론을 이렇게 주장했어. 자, 상황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론이에요. 이게 구조적 상황이냐? 상황은 몇 가지 있었죠? 상황은 몇 가지? 네 가지 있었죠. 원래는 규모, 기술, 환경, 전략 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상황이. 그 상황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구조적 상황 이론이에요. 이 구조적 상황 이론이 대표적인 결정론에 해당하는 결정론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나중에 다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구조적 상황 이론은 상황 적응론이라고 그러는데 상황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다시 조직의 상황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조직의 상황이 조직에 영향을 미쳐요. 조직의 상황이 조직에 영향을 미쳐. 그렇다면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조직이 영향을 미치면 우린 조직을 만들 때 그 상황에 맞게 조직을 만들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다시. 이것만 이해하면 돼. 자, 구조 상황 이론 뭐라고 주장했어?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죠. 근데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 상황이 조직에 영향을 미쳐. 그렇다면 상황에 맞게 조직을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상황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면 상황에서 벗어나는 조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 상황 이론이 만들어진 거야. 구조론에서 보면. 맞죠? 이해됐죠? 이해되죠? 봐봐요. 조직 규모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권화 해야 돼, 안 해야 돼? 분권화 해야 돼. 그건 거의 자연현상이야. 그럼 그거를 벗어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자연현상을 인간이 벗어나면은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구조적 상황 이론 같은 경우는 결정론적 관점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조직은 환경에 대해서 수동적 관점, 수동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최선의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 없다고 전제해요. 얘들은. 자,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최선의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 없다.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조직 구조나 그 관리 방법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유일한 건 없다. 상황은 많아요, 적어요? 상황은 많지. 수도 없이 많은 상황들이 존재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최소나 유일의 조직은 존재하지만 그거를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의 유일한 최선의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은 없다라고 전제해요. 자, 그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중범위 수준에서 일반성과 규칙성 발견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중범위 수준에서. 얘네들이 왜 중범위냐면 만약에 하나로 설명하면 중범일까요? 어, 넓은 범위일까요? 광범위일까요? 중범위일까요? 하나로 설명하면. 광범위지. 하나로 설명하면. 하나로 다 설명하니까 광범위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하나로 설명 안 하고 어떻게 설명한다? 상황별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범위다라고 설명해요. 중범위. 알았죠?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자,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번스, 스토커, 로렌스, 로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주장했어요. 알았죠? 자, 그다음 한계점이 뭐냐면 조직의 전략적 선택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갖고 있는 전략적 선택. 조직이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점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조직을 뭐가 결정한다고 본 거야? 상황이 조직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야. 알았죠? 됐죠? 그런 사람들이 상황이 조직을 결정한다고 한 사람들이 조직의 전략을 설명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무시하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그것을 한계점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자, 이해됐죠? 이거 딱 기억하세요. 자, 구조적 상황 이론은 뭐다? 대표적인 뭐다? 무슨 논이다? 결정론이다. 알았죠? 무슨 결정론이다? 환경 결정론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조적 상황 이론의 아까 구조 이론에서 측면에서 설명한 상황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파생된 거다. 까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두 번째는 임의론을 할 거예요. 임의론. 임의론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두 가지 이론. 하나는 전략적 선택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자원 의존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이론이 있다? 전략적 선택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자원 의존이 있어요. 자, 전략적 선택 이론은 조직의, 자, 관리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해요.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뭐가 영향을 미친다? 전략적 선택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조직이 어떤 모양이 나타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관찰되는 영역이 있겠죠? 이거는 어디서 온다? 무엇에서 산물이다?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온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자, 이거는 환경의 요소를 설명해 안 해요. 이 이론 자체는. 환경의 요소를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임의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황적 변수는 전략적 선택에 대한 그 제약사항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적 변수라는 거 자체 하에는 뭐 환경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거는 그냥 제약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약사항. 완전히 지배적인 상황이 아니고 제약하는 상황. 알죠? 우리가 제약사항들이 뭐가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까지 가는데 제약사항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집까지 가는데 제약사항이 뭐가 있어?
버스 시간이 있지. 그건 제약사항일 뿐이야. 집에 못 가, 가요. 가지. 단순 제약사항이야. 우리를 약간 방해하는 요소밖에 안 돼. 알았죠? 결정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전략적 선택은 관리자의 가치관, 인지적 기초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전략적 선택은 어떻게 한다? 관리자의 가치관. 그럼 결과적으로 조직은 뭐가 영향을 미친다? 관리자의 가치관과 인지. 알았죠? 얘가 조직의 행동을 결정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거는 임의론의 관점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임의론 맞죠? 환경을 설명한 게 아니고 조직 자체가 선택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임의론의 관점에 해당하는 거고 주요학자는 차일드라는 사람이에요. 차일드. 알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어려워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 만약에 전략적 선택 이론이 나오면 아, 이게 임의론인가 결정론인가 딱 판단돼야 안 돼요. 되지. 전략적 선택이잖아. 이거 환경 요소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결정론이다, 임의론이다. 임의론이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임의론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판단 끝난 거야. 알았죠? 그때부터는 임의론이라고 하는 분류에 들어가면은 다 나머지는 다 해결돼. 한꺼번에 해결돼요. 알았죠? 자, 근데 두 번째 게 어렵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자원 의존 이론이에요. 자원 의존 이론. 자, 자원 의존 이론은 조직의 최고 결정자의 전략적 조정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조직이 어떤 구조가 변하거나 이런 어떤 조직이 변화가 발생해요. 이것들은 최고 결정자의 전략적 조직의 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자원 의존 이론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얘네들은 왜 그러면 자원 의존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이게 중요해. 자원 의존. 자원 의존이면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 안 받는 거야? 자원 의존하는데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지. 자원은 어디 있어요? 조직 내부에 있어, 외부에 있어? 외부에 있어. 딱 보면 자원 의존이라는 걸 이름 딱 보면 아, 이거는 환경과 관련된 거잖아. 맞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자원 의존이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여기서 자원 의존은 어떤 의미냐면 자, 자원 의존은 당연하다는 거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원 의존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게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자원 의존이라 우리가 조직이라는 거 하는 게 자원을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의존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야. 그거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전략적 조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조직이 자원을 환경으로부터 의존한다는 거 전제를 깔고 그 위에 그게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게 위에 뭐가 있다? 최고 관리자의 전략적 조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붙였어요? 자원 의존 이론을 붙인 거야. 알았죠? 이라고 붙인 거예요. 실제로 설명하고자 한 건 뭐야? 최고 관리자의 전략적 조정인데 자원의 의존은 뭐다? 당연한 거다. 알았죠? 그리고 자원 의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알았죠? 그럼 얘네들은 뭘 고려한 거야? 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는 뭘 고려했다는 거예요? 네?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걸 배제한 거야, 배제한 게 아니에요. 배제한 게 아니죠. 의존은 하지. 의존은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뭐가? 최고 관리자의 전략적 조정이라고 하는 장치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뭐다? 자원 의존 이론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자원 의존이라는 말이 나오면 딱 판단을 해야 돼. 아, 이거 그거다. 자원 의존 깔고 그 위에 뭐다? 전략적 조정으로 조직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화이팅,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리한 거예요. 자, 자원 의존 이론도 임의론적 관점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임의론. 여기에 임의론이라고 여기에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이 주장에 환경이 없지. 그러면 임의론이야, 알았죠? 이 주장에 환경이 들어가 있으면, 상황에 환경이 들어가 있으면 결정론. 근데 없으면 임의론이에요. 자, 자원의 부족을 전제한다는 게 특징이고 주역자는 페퍼와 셀란식이에요. 셀란식.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둘 중에 이론 봤을 때 너 어떤 게 더 고급이야? 어떤 게 더 고급이에요? 어떤 게 더 수준이 높아요? 자원 의존이 더 뭐예요? 고급인 거지. 어떤 기존의 주장들,
중요한 주장을 인정을 하고, 오케이, 의존한다. 오케이, 그건 인정한다. 조직이 외부로부터 자원을 의존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 위에 의존 상태에서 그걸 조정하려는 과정에서 조직의 모습이, 조직의 행동이 결정된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무엇과 무엇을 통합한 거야. 결정론과 임의론을 어느 관점에서, 결정론적 관점에서 통합한 거야. 맞죠? 자, 됐어요. 왜 이렇게 제가 이걸 열을 내냐면, 이게 지금 이제 행정학 책에 보면 표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알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사실 내용을 알면. 그렇게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굳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개별 조직 이론 중에 임의론과 결정론을 둘 다 한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조직군 이론이에요. 조직군. 자, 조직군 이론은 조직의 행동을 조직 간에서 설명해요. 조직들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이론이 조직군 이론이에요. 조직의 행동을. 알겠죠? 자, 조직의 행동을 조직 간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이론이 조직군 이론이에요. 조직군 이론, 뭘 조직군 이론이라고 한다? 조직의 행동을 조직 간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이론이 조직군 이론이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여기도 몇 개로 구분돼요. 임의론과 결정론으로 구분돼요. 임의론과 결정론으로 구분된다. 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우리가 결정론도 볼게요. 결정론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조직군 생태학 이론, 조직군 생태학 이론과 그 다음에 조직 경제학 이론이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조직 경제학은 앞에서 우리가 신나게 했던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조직군 생태학 이론만 좀 중점적으로 보면 돼요. 자,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조직의 환경에 대한 적합도가 조직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주장해요. 자, 조직이 존재하고 소멸하고 모양이 바뀌고 하는 것들이 뭘 결정하냐면 환경에 대한 적합도가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에요. 자, 볼게요. 그럼 이거는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야? 뭐가 영향을 미쳐? 환경이지, 환경. 환경이면 무슨 논이야? 결정론이야. 환경 결정론이야.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직군은 어디 있어? 아까 제가 조직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직 구성원의 관계라고, 조직 간의 관계라고 했죠. 이 내용은 어디 숨어 있어요? 이 말 안에는. 환경에 대한 적합도. 이 말 안에 어디가 그 조직군이 설명이 있어요? 적합도라는 게 숨어 있어요. 적합도라 말 안에 조직 간의 관계가 숨어 있어요. 적합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적합한 정도죠. 적합한 정도. 적합한 정도라고 하는 거, 적합한 정도 높다, 낮다는 기준점이 있죠. 자, 우리가 적합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적합도가 낮은 조직을 있기 때문에 적합도가 높은 조직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다면 설명을 뭐로 해? 조직 간의 관계로 설명하잖아. 맞죠? 하나의 조직을 갖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조직 간의 관계를 가지고 조직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뭐가?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적합도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적합도라고 하는 말. 이해됐어요? 됐죠? 됐어요. 강요하는 거야? 제가 지금 강요하는 건가요? 억압이야? 억압 아니에요. 억압 아니야. 억압 아니야. 됐죠? 자, 그러면 이 조직군 생태 이론은 무슨 첫 번째 조직군 이론이면서 무슨 이론이다? 결정론이다. 끝. 알았죠? 조직군 생태 이론은 뭐라고 설명했다? 조직의 행동을 뭐가 결정한다? 환경에 대한 적합도. 알았죠? 환경에 대한 적합도. 환경에 대한 적합도가 결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환경이 조직을 결정하고 그 숨어 있는 거잖아. 맞죠? 상대적인 우열이 조직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 개 조직만 나와 여러 개 조직을 고려한 거야. 여러 개 조직을 고려한 거야. 여러 개 조직을 가지고 설명한 거야. 알았죠? 그래서 조직군이면서 결정론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경제학 할 거야. 조직 경제학. 조직 경제학은 우리가 신나게 했던 거야. 수업 시간에.
대표적인 게 거래비용 이론이에요. 거래비용 이론. 거래비용 이론이에요. 거래비용. 대표적인 거래비용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거래비용 이론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거래비용 이론의 핵심은? 자, 조직 간, 개인 간, 거래에는 뭐가 발생한다?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알죠? 자, 그러면 거래 비용은 뭘 거래 비용이라고 그래요? 뭐를 거래 비용이라고 그래?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물건값 있죠? 물건값. 그 서비스에 붙어 있는 가격은 거래 비용이 아니에요. 거래 비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100만 원이야. 핸드폰이 100만 원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 그 100만 원을 내가 지불해야 되겠죠? 그건 거래 비용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 비용이 아니에요. 거래 비용을 뭘 거래 비용이라고 하냐면 그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탐색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검색. 탐색을 해야 돼요. 탐색. 알았죠? 탐색을 해야 되는 게 거래 비용이에요. 그것을 사전 거래 비용이라고 그러고 자, 그 물건 샀어요. 근데 그 물건이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또 거래 비용이에요. 그것을 사후적 거래 비용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직 경제학 이론은 이 거래 비용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론 더 설명드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 자, 각 조직들 간에 이제 거래 비용이 증가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조직을 그 각각 조직들을 흡수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거래 비용이 나랑 이렇게 조직이 우리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근데 서로 못 믿어. 서로 못 믿어. 그러면 거래 비용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그 조직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입장에서는. 통합하는 게 좋을까요? 흡수하는 게 좋을까요? 놔두는 게 좋을까요? 통합? 통합하면 좋지. 왜? 거래 비용이 감소하겠죠. 내 조직 안으로 들어오면 탐색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자식이 날 속이는 차게 칠까 안 칠까를 고려해야 돼, 안 고려해야 돼? 안 고려해야 되죠. 안 고려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 뭐가 발생해? 조직이 뭐가 발생해? 갈등이 발생한다고? 대규모화돼요.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은 조직이 대규모화돼.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 1차적으로는 알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야? 그게 대표적으로 정부가 거대한 그러니까 조직이 거대해진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현대 정부, 현대 알았죠? 현대의 정부가 이 거래 비용이 증가해서 증가된 거다라고 이론적으로 설명해요. 알았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자, 거래 비용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저렇게 이론을 설명했어요. 설명했어. 저기에 다른 조직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개 복세 조직으로 설명해요. 하나의 조직으로 설명해요. 복세 조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간다? 조직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군. 알았죠? 조직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가격은 거래 비용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거. 조직 외부에 존재하는 거예요. 조직 외부야. 맞죠? 자, 그럼 거래 비용 이론은 어디 들어가요? 조직군 이론이면서 아, 잠깐만. 말 잘못했어요. 자, 조직 결정론 외부에 있죠? 또 헷갈렸어. 자, 외부 가격이 그 거래 비용이라는 거 외부에 있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 환경 요소잖아. 맞죠? 조직 외부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래 비용 이론은 아니 조직 경제학은 뭐다? 조직군 이론이면서 어디로 간다? 결정론에 들어간다. 라고 들어간 거예요. 자, 거래 비용을 자기가 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맞죠? 환경 요소예요. 거의. 알았죠?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 정리할게요. 조직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이 거래 비용 이론이고 조직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이 거래 비용 이론이에요. 자,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디 들어간다? 조직군 이론이면서 결정론에 들어간다. 라고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있으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조직론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 현재 요게 지금 몇 개 이론인데 이것만 마스터하면은 조직론에서 예외적인 문제,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닌 이상 다 풀 수 있어요. 알았죠?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조직경제학까지 했어요. 이제 마지막. 자, 조직군 이론에서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게 임의론 할 거예요. 자, 이 임의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에요. 공동체 생태학 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에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자, 조직의 호혜적 관계 추구가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해요. 다시 내용을 볼게요.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조직의 호혜적 관계 추구가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해요. 자, 여기에 환경이 들어있어 없어요? 환경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있다? 없지. 맞죠? 자, 조직의 모양과 형태는 조직이 갖고 있는 호혜적 관계 추구에서 호혜적 서로 잘 되는 관계, 주고받고 하는 관계, 이런 호혜적 관계에서 나타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에요. 여기 환경이 있어 없어요? 없죠. 맞죠? 없죠.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의 조직으로 설명해요? 여러 개의 조직으로 설명해요? 조직의 행동을. 왜 여러 개? 그렇죠. 호혜라고 하는 말 자체는 복수의 조직을 염두에 둔 말이 호혜라고 하는 말은. 알죠? 자, 혼자 있는 조직 상황에서는 호혜가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근데 조직이 두 개, 세 개 있으면 뭐가 가능해요? 그때 호혜라고 하는 개념이 발생해요. 알았죠? 그래서 조직의 행동과 조직의 모양을, 조직의 구조를, 자, 조직군으로 설명한 거예요. 조직군. 알았죠? 그리고 무슨 논으로 설명했다? 임의론으로 설명한 이론이 바로 대표적인 게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해서 조직 행정 뭐예요? 환경 이론. 알았죠? 조직 환경 이론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이름이 환경 이론이라고 붙어 있는데 결정론과 임의론 중에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이론은 뭐예요? 실제로. 결정론들이야. 알았죠? 결정론들. 그럼 임의론을 왜 설명하느냐?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환경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조직 환경론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조직은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설명하는 이론들은 다 임의론에 넣은 거예요. 알았죠? 그럼 둘 다 뭐야? 환경을 가지고 설명한 거잖아. 맞죠?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갖고 설명한 거다라고 해서 둘 다 어디 들어간다? 조직 환경 이론에 들어간다 라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질문. 자, 개별 이론 중에 자, 결정론, 구조적 상황 이론, 알죠? 구조 상황 이론, 임의론, 전략적 선택 이론과 자원 의존 이론, 알았죠? 이거 외워야 돼요, 알았죠? 근데 외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군으로 설명한 거예요. 조직 행동을, 알았죠? 조직군으로. 거기 중에 임의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 알았죠? 바꿔서 얘기했어.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진짜. 결정론, 조직경제학 이론과 그 다음에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에요.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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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임의와 결정론을 해서 어떻게 갈려요? 생태학 이론은 하나는 조직군이고 하나는 공동체야. 알았죠? 그렇게 갈려요. 근데 공동체가 상호 호혜 아니야. 공동체라는 말 안에는 서로 호혜적인 성격이 있어 없어요? 있어. 알았죠? 그럼 공동체가 나오면 호혜. 알았죠? 호혜에 대한 추구가 조직의 모양을 결정한다. 조직의 구조를 결정한다. 그럼 끝났어. 호혜라고 하는 말은 조직군이잖아. 맞죠? 조직군이기 때문에 호혜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알았죠? 조직군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호혜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호혜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환경적 요소야, 선택이야. 조직의 선택이야. 조직의 선택이지. 그러니까 임의론이 되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됐죠? 자, 머릿속에 아까 요 이론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제가 알았냐고 여러 번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가장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은 손모가지 날아가요.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시험 문제 어렵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평가원에다가 너무 예외 문제다라고 제정도 못해. 왜냐면 너무 노출이 많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항의도 못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개도 많이 됐고 내용상도 중요하고 근데 나오면 어려워요. 알았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해보면은 저게 무슨 내용이다 라고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알았죠?